안녕하세요, K입니다. 몸을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삶은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한다. 칼 세이건.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어서 별이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로 유명해진 이 말은 지칠 때마다 행동의 지침이 되어준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닌지도 모른다.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도 일단 시작하면 다르다. 시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해보면 알게 된다. 일상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오늘 하루 나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될지 모른다. 그렇기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생산적인 일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이 아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시작한 것보다 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한다. 후회는 언제나 늦다. 그러니 무엇이 되든 작은 실천들이라도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 지루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필요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해도 답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걷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다양한 행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걷기와 관련된 행사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많은지 세상이 온통 걷는 자들을 위한 축제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양한 걷기 대회, 걷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참여를 해보고 지역의 걷기 대회도 참여를 해보고 또 숲속 둘레길 걷기 대회에도 나갔었는데요. 폭염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더웠지만 조용하게 숲길을 걸어보고 싶었다. 에어컨 빵빵한 곳이 아니라 자연바람 한가득 불어오는 곳에 서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다. 숲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긍정적인 대화들을 나누는 아침 시간이 좋았다. 폭염에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침 일찍 숲길을 걸어보니 그 공기와 기운이 완전히 달랐다. 아무것도 안 해도 걷는 것 자체로 얻는 게 많았다. 다양한 축제와 걷기 대회를 통해 지루한 일상에 활력이 더해졌다. 몸은 피곤했으나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웃는 날이 많았다. 많이 걷고 교감하며 즐거운 추억들을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걸음의 시간들이 아이들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는다. 좋은 산행은 도시에서 파괴된 몸과 마음을 찾아준다. 크리스토프 라무르. 용기 내 시도해본 맨발 걷기의 경지. 주변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한 지인은 한겨울에도 거르지 않고 맨발로 땅을 밟으신다. 맨발 걷기 전도사답게 그 이로움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침 걷기를 하던 중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문득 맨발로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운동장으로 가서 신발을 벗었다. 춥기도 하고 나중에 흙 묻은 발을 어떻게 씻고 가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 잠깐 시도해보다가 오늘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신발을 신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도 결국엔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요. 처음엔 엄청 조심해서 걷고 안전하게 걷는 것을 신경 쓰다가 맨발로 걷는데 익숙해졌다고 딴 생각을 하며 터벅터벅 걷다가 뭔가에 찔린 듯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 익숙해지는 순간 겁이 없어지는 그때를 조심해야겠구나. 운전도 인간관계도 그렇다. 초보이고 처음일 때가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데 알고 익숙해지면 그보다 덜해진다. 정신을 집중하고 안전을 생각하며 걸으면 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격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처음 맨발로 땅을 디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걷는다면 맨발 걷기도 충분히 즐겁다. 맨발 걷기는 많은 걸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가끔 생각이 복잡하거나 힘들 때면 일부러 맨발 걷기를 시도한다. 걷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길과 발끝만 보인다. 그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걷는 것. 바로 앞에 있는 내 걸음이다. 모든 신경과 관심을 초집중해 걸을 뿐이다. 알 수 없는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어디론가 달아나고 없다. 맨발 걷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몸으로 느낀 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 달리는 사람의 러너스 하이처럼 걷기에 있어서의 그 경지,
최고봉은 맨발 걷기가 아닐까 싶다. 모든 길은 말을 한다. 로버트 맥팔레인. 매일 꾸준히 걸었더니 제법 먼 거리도 편해졌다.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햇살 좋은 오후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그때 우연히 플래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기념 숲길 마라톤 대회. 이봉주 마라토너가 함께한다는 내용이었다. 숲길을 달리는 마라톤이구나. 평지가 아닌 숲길을 달리다니. 굉장히 힘들겠네 하며 지나쳤다. 몇 걸음 걷다가 자꾸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글자에 머물렀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5km, 10km, 하프 딱 3종목만 있었다. 다시 걷는데 머릿속에 달리기 생각뿐이다. 가슴이 두근두근 진정이 되질 않았다. 이건 뭐지? 한번 나가보긴 할까? 100m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달리기는 학교 다닐 때 해본 게 전부인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괜히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고민이 가득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을 정했다. 일단 한번 나가보자. 도대체 마라톤이라는 게 뭔지 직접 경험해보고 러너들의 아우라를 느껴보고 싶었다. 마라톤의 세계,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첫날은 시험삼아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면서 달렸다. 달리기 앱을 알기도 전이라 출발 지점에서 시계를 보고 어느 정도 달리다가 되돌아왔다. 며칠을 해보니 거리 파악이 되었고 코스가 정해졌다. 저녁을 먹고 밖이 어두워지면 무작정 나갔다.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계속되자 재미가 붙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달렸다. 매일 달리니 차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은 강도를 높여 달렸고 그 전에 가던 길이 만만하게 느껴지자 스스로도 흐뭇했다. 역시 잘 모를 때는 반복을 통한 연습이 답이다. 한 달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대회 날이다. 전날 밤 긴장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다. 평지와는 다른 숲길인데다 처음 나가는 마라톤인데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자주 다니던 산이라 길을 알기에 걱정이 더했다. 작은 폭죽 소리와 함께 드디어 대회 개막을 알렸다. 너무 흥분되고 설레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숲길 마라톤 대회도 시작이 되는데요. 달리다 보니 평지는 거의 없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정말 롤러코스터 회전하듯 달렸다. 오르막이 계속되자 조금 막막했다.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묵묵히 가야만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달리기였다. 인생을 왜 마라톤에 비유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길 위에 선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 숨차게 달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들 자신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의 표정도 보였다. 이렇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달리다니. 그렇게 해서 저자는 완주하게 되면서 완주했다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한 번의 경험이 정말 무섭다. 그날 이후 힘들 때면 가끔 달린다. 피곤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10분만 달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힘이 난다. 땀을 흘리는 동안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된다. 이 모든 게 걷기 덕분이다. 걷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도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걸었기에 달릴 수 있었다. 그렇게 저자는 걸었기에 달릴 수 있었던 10km 마라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완주의 기쁨, 감격의 하루까지 만들게 됐던 거죠. 걷는 사람은 내면의 길을 더듬어 간다. 다비드 르 부르통.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외출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조금씩 그리워진다. 집에만 있기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우울함을 달래는 각자만의 방법들을 공유하며 일상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요리에 재미를 붙이거나 화분 키우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뜨개질, 십자수, 독서까지 취미들이 다양해졌다.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마스크를 쓰고 혼자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등산으로 건강을 지키고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게 있으니 젊은이들이 등산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등산은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친목 도모나 행사용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 자신을 갖고 나가는 수단이 되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등산 패션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복장까지 등장했다. 레깅스나 쫄바지 위에 긴 양말을 신거나 반바지를 입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전에 산에 다닐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멋진 패션으로 정상에서 찍은 과감한 포즈의 사진들이 시선을 끌고 그 사진 하나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명산 투어를 하거나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도 종종 눈에 띄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멀리 걷기를 반드시 습관화하라. 토머스 제퍼슨. 산을 오르는 일은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같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르고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듯이 모든 산은 저마다의 굴곡과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힘든 산은 단지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더 값진 것으로 채워준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경사가 심하고 편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긴 여정에서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 산행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호흡이 맞아야 한다. 힘이 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걸어야 고된 길에서도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늘 방해하는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쪽을 택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재보고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일 끝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도 수만 번 여러 갈래로 흐트러지는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아 잘 조율하며 살아야 한다.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을 오르면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고 값진 것들을 배웠다. 역시 도전하길 잘했다. 그래서 저자는 영남 알프스 구봉 이것 또한 완주했다고 해요. 걷다 보니 달리게 되고 달리다 보니 숲길을 걷게 되고 숲길도 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걷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해봤을 그런 도전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기쁨, 감격의 하루, 그런 하루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철학의 첫 스승은 우리의 발이다. 장 자크 루소. 내 발로 걷고 느낀 것만이 가슴에 새겨진다. 잠시 구경만 하고 떠나더라도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걸어야 한다.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다녔기에 특별해지는 것이다. 걷기 여행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걷기를 통한 깨달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자는 무기력 속에 있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기로 했고 걷다 보니 제대로 걷기 시작했고 제대로 걷다 보니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몸이 점점 좋아지니 일상의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그렇게 걷다 보니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걷기 라이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왕 걷기로 했다면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저자의 경험은 다양한 축제와 걷기 대회가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더하게 되면서 걷기 라이프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걷기의 최고봉, 맨발 걷기로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고 매일 20km씩 800km, 23일간의 대장정도 있었고 10km 마라톤의 감격이 걷는 사람에서 달리는 사람으로도 진화시켰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영남 알프스 구봉을 완주할 수 있었고 흔하고 평범할 수 있는 오키나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걷기의 힘도 경험할 수 있었고 넘치도록 채워지고 행복하기만 했던 제주 한 달 살기의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런 도전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몸이 강해지니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고 해요. 집을 벗어나 조금만 걸어보면 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지를.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자 강변이나 공원에는 마스크를 쓰고 걷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걷기 앱으로 걸음수를 인증하는 모임도 많고 걸음만큼 혜택을 주는 행사들도 늘어났다. 걷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움직이는 동선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였다. 걸으면 걷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을 보면 더욱 걷고 싶어진다.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걷고 걸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걸었을까 궁금해진다.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세계를 일주하며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오래 산 사람들은 대부분 걷는 걸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걷기다.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걷기라는 점, 그 한 점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그 점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것은 놀라운 성장,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인 로지 여사는 평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매일 4에서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했고 90살이 넘도록 편하게 살았다.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걷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답게 매일 1시간씩 걸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심장병을 고쳤으며 루즈벨트 대통령도 천식을 치료했다. 그들 모두 걷기만으로 병을 완치할 수 있었다. 걷기 하면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떠오르는데 그는 걸으면서 자신을 치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프랑스의 전직 기자로 60세에 은퇴해 평안한 생활을 물리치고는 배낭 하나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도보여행 붐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의 올레길, 둘레길 등 각종 길들을 만드는 데 대단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프랑스 리옹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3,000km에 이르는 길을 2해에 걸쳐 걸었다. 또한 4년 동안 터키, 이란, 쿠르드 지역, 사마르칸트 사막을 지나 중국의 시안에 이르는 실크로드 12,000km를 횡단했다. 오로지 정직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걸었으며 어떤 운송수단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의 책 나는 걷는다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뒤 일단 파리를 떠나자고 생각했다. 석 달 동안 2300km를 걸으면서 걷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매일 20km씩 걸으니 내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3주 전만 해도 죽으려 했던 사람이 3주 후 걷기의 즐거움에 취해버린 것이다. 인간이란 걷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란 생각을 그때 했다.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 정신의 균형도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맞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걷기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발로 대지를 걷는 건 경이로움 그 이상이다.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게 가능한지 그가 걸은 거리가 증명해 주는 것 같다. 걷기에 대한 그의 열정과 걸어야 할 이유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걷는다. 종교적인 이유로 순례길을 걷거나 도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걷는 행위는 온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힌두 교도들은 겐지스 강가를 따라 걸으며 신을 숭배하는 시간을 가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좋아하는 나무를 보기 위해 순례를 떠나기도 했다. 요즘은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 도보 여행을 떠난다. 그 시간을 통해 활력과 힘을 얻고 돌아온다. 철학자들 대부분은 걷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걸어 다녔다. 칸트는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간 일화로 유명하다. 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밖으로 나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 같은 속도로 걸었다. 사람들은 칸트를 보며 시계를 맞췄다고 한다. 장 자크 루소는 고백록에서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나의 다리와 함께 작동한다고 했다. 걸으며 명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걸으면 사유와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런 것일까? 평소 책상에 앉아 쥐어짜도 안 나오는 생각이 걸을 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다리는 특히 근육량이 많은 부위다. 다리를 움직이면 근육에 영향을 준다. 이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감각과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걷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도 있는데요. 나는 다름 아닌 내가 걸어온 세계다. 윌리스 스티븐스. 정말 맞는 명언이죠. 또 한 가지의 명언은 나에겐 2명의 주치의가 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다. 조지 M. 트레벨리안.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